안녕하세요. 15년차 마케터 에드버 코더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강의하듯이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함에 있어서 키워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의 중요성을 모르고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심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이 이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고 검색을 하겠죠. 이심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 이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글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이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떠나서 저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글을 자동화한다고 그냥 발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소한 제목은 스스로, 최소한 글의 제목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시간을 많이 아끼잖아요. 그 아끼는 시간을 제목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만약 이 부분을 어떤 이 단순한 이심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 제목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들이 키워드 마스터 같은 곳에서 이심이라는 걸 검색해보면 영광 검색이 안 나오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심이라는 걸 검색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찾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키워드를 선택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QL 자격증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심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발행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키워드 추출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QL이라는 것은 뭐 자격증이죠. 예를 들어 SQL 자격증인데 보시면 뭐 유효기간, 일정, 신청, 시험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 기출문제,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선택하시면 벌써 이 글 하나에 대해서 이 SQL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모든 키워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시려면 최소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야 된다. 돈을 벌려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초보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 벌써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제가 SQL이란 키워드는 인공지능으로 영어 검색어를 보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SQL 자격증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영어 검색어가 있죠.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면 이 SQL 자격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고 끝내는 거예요. 글 써보면 알겠죠. 이 키워드로 이제 글이 얼마나 될지, 수익이 생길지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자동 포스팅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SQL 자격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쉬운 문제예요. 보시면 제가 SQL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네트를 해서 글을 발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도 이제 스크랩을 해서 한번 보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다 토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작성된 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자격증 종류, 시험 일정, 기출문제, 그리고 효과적 공부 방법까지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글을 봤을 때 종류와 특징에서 SQLD와 SQLP가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이 있고, 24년에는 3월, 5월, 8월, 11월에 자격증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응시 자격 제한 없고 응시료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각각 내용과 50문항이고 객관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까지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정도의 정보를 쓰려고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고 정보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새는 이 정도의 초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뭐 꿈꾸는 IT 전문가 이런 단어 정도나 수정을 하겠지만, 내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그냥 발행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시험 점수 ADSP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이런 연관된 것들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연관 검색어를 조사한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이제 SQL 같은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파이썬 이런 것도 다루면 좋겠죠. 그러면서 데이터 전문가 뭐 별별 연관 검색까지 이제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연관 검색어를 가져온 것이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연관 검색어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쓰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SQL 자격증 정보와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작성된 글에도 응시 정보, 더 자세한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뭐 이거를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면 이제 클릭하면 전면 광고가 뜨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또 다른 글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애드센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좀 이런 키워드를 쓰겠다, 저는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위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글로써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일 거예요. 저는 이런 외문서 키워드들이 경쟁이 적고 더 할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쓸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가 키워드를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내가 고민해서 어떤 거를 쓸지 결정을 한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은 들겠지만. 근데 정말 나는 무지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키워드를 기준으로 글을 쓸 것인데 제목으로 만들어 줄래? 예를 들어 이렇게 문의를 하죠. 그러면 뭐 괜찮게 낫죠. 뭐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외국은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만 빼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주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연관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자, 제목 만들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능이 가끔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뛰어난 모델 중 하나인데 쓰려고 하는데 제목 만들어 줄래? 하고 제목은 키워드만 사용하고 연관 있는 키워드끼리 묶어줘.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키워드를 다 사용해줘.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제 프롬프트를 되게 많이 만져봤거든요. 근데 절대 지금 수준으로는 이러한 작업을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만 사용해줘. 그리고 서로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빠진 키워드가 있나 하고, 자, 이제 이런 거는 버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목이 나왔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아까 보신 자격증 시험 준비, SQL 시험, 접수 일정 고사 신청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게 다 키워드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썼던 제목하고 비슷하죠. 이런 키워드를 노려서 지금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특히 애드센스나 수익화를 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목이 사실 여기서 더 손을 대야지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글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뺄게요.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딥페이크, 그 다음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지금 딱 봐도 뒤에 키워드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쉽게 우리가 키워드들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것이지, 예를 들어 유튜브를 기준으로 봤을 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진짜 애드센스 고스트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뭐 넷플릭스까지 잘라서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제목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빠진 키워드가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되는 키워드는 삭제해도 좋다. 좀 노가다긴 한데 좋은 곳은 무지성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넷플릭스 가이드 요금제 프리미엄 고객 성인인지 여기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는데, 사실 전 이렇게 넓게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스트리밍 콘텐츠 탐색, 한국 드라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죠. 넷플릭스 콘텐츠 추천, 로맨스, 한국 식구 드라마, 진짜 얘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맨스 코미디 이제 다 비슷하니까 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목을 그대로 써도 좋지만 제목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최소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수정하자 이거죠. 이제 무지성으로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KBS 추석 특집 TV 프로그램, 특집 영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블 TV 편성 안내,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키워드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기 힘들다, 키워드 나열이어서. 그래서 넷플릭스 콘텐츠 추천, 로맨스 코미디, 로맨스도 이제 검색이 되겠죠. 자, 한국 넷플릭스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신작, 이런 정도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유튜브 채널 성과 분석 사이트,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넣으면 글이 작성이 되고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사람들하고 정말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이 키워드 하나만큼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무지성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도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은 글의 퀄리티도 괜찮아요. 이제 뭐 적용하고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글을 썼는데 가능하면 더 효율을 봤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좋은 글을 써놓고 SQL 자격증 시험 이걸 날려버리면 이걸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의 중요성은 정말 그냥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전부 다야. 왜냐면 글은 잘 쓸 수 있으니까. 저기서 더 투자할 수 있지만 저 상태로 나쁘지 않으니까 제발 이 키워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신경 쓰자. 다음에도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많아요. 이심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구매할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디가 좋아? 이심 업체, 상품 추천, 이심 가격, 이심 상품 종류,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애드센스를 정석으로 한다 그러면 보세요. 뭐 이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글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심 상품 알아보기 버튼을 넣어서 이심 상품 추천 글에다가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심 업체 알아보기 해서 이심 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말톡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별 장점을
뭐 예를 들어 정리해 놓은 글에다 연결을 하고, 이게 사실 애드센스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심에 대한 모든 것을 외부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유료 광고 노출해서 이심에 대한 모든 것, 이 페이지에 연결을 시키면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가 다 노출될 거 아니에요. 전면 광고도 띄울 수 있고. 왜? 여행 카페에서 이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해가지고 외부 유입할 수도 있고, 뭐 지식인, 뭐 너무나도 많잖아요. 페이스북이든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외부 유입을 해서 일반 지금 우리 유튜버나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정석이야, 애드센스에. 저는 솔직히 저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다음 주제나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렸어요. 근데 이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검색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쓰면 로직이 가져가서 노출, 이게 이제 1단계잖아요. 근데 외부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제품을 블로그나 지식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이 제품의 트래픽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한 종류죠. 근데 이게 쉽냐 어렵냐? 어렵죠. 그리고 저는 이런 류의 마케팅을 사실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이 블로그가 결국 커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 쇼핑몰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블로그야. 다른 블로그를 키워서 다른 블로그에 글을 넣는다? 애드센스 때문에? 물론 애드센스 수익이 나겠지만 이것들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얘 자체가 수익이 나야지 왜 단계를 건넜죠? 여기에서 100명 봤으면 여기를 넘어가는 10명밖에 안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로그 자체가 스스로 트래픽을, 이 구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 아니고 이것도 정석이고 모든 마케팅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 구조에서는 맞지 않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하잖아. 유튜브에 수익을 만들어내. 근데 이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 카페, 뭐 어쩌고 뭐 다른 데서 자꾸 나를 홍보를 해서 이거를 키워.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영상을 많이 열심히 만들어서 구독자를 키우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올바르다. 이거는 틀린 거 아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선호한다. 이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유튜브를 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유튜브를 키워서 이걸 소개해서 또 이 유튜브에 또 트래픽을 보내고, 이런 구조 같아 보여서 저는 지금 기존 방식이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되고, 이 방법으로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싫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원고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키워드에 대한 얘기는 정말 제가 1시간, 2시간을 떠들어도 과장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100명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해도 수익이 진짜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겠어요? 키워드 제목에서 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명심하고 끝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최소한 다른 데 신경 못 쓰고 내가 귀찮아서 글 수정이나 이런 건 못 하겠어. 정말 뭐 내 글마다 여기 뭐 버튼 달고 뭐 그러는 것들, 자격증임 트리를 또 만들어서 뭐 국가 자격증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트리를 만들어서 여기 클릭해서
하나씩 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아, 나 죽어도 거기까지 못하겠어. 그러신 분들도 최소한 이 키워드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키워드로 돈을 벌지 이런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를 들어서 이 수익 창출이 키워드가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경쟁률은 얼마 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글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글을 하나 쓰는데 1시간, 2시간, 내가 글을 많이 써도 하루에 한두 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7개, 8개, 많이 써야 10개 쓸 텐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비용만 조금 지불한다고 치면 이거를 하루 만에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다 대고 SQL 자격증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고 했을 때 프롬프트를 더 2000자까지 썼다가 2000자까지 쓰겠죠. 근데 이걸 기반으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글들로 도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비용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용도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GPT를 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키워드가 있다 보면 유튜브 시청 기록, 삭제, 중지, 복구 여기 검색어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번 제목만큼은 스스로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늘고 감을 잡게 돼요. 그러면 이 키워드 감만 잡아도 수익화하는 거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건 해결됐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서 노출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블로그 지수나 이런 것들 키우는 게 이건 시간이 걸린다. 시간 문제. 어쨌든 오늘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티스토리 세팅하는 것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